차는 이타부나를 떠나 카쇼에이라 강을 따라가며 BA649 도로를 달립니다. 옆에는 물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경사면, 식생, 그리고 이타부나와 이레우스 사이에 동네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넌 후 차량은 방쿠다 비토리아에 도착해 BR415를 다시 만납니다. 그곳에서 길이 다시 좁아집니다. 회랑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연결고리는 이레우스 북쪽 우회 도로로 BA649와 BA261을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북구 지역으로 가는 대체 경로를 만들고 해안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르투 수우와의 연결도 제시되었지만 이 영상이 마감될 때까지 시공사가 계약되지 않았고 작업 명령서나 공사장, 물리적 진척도 없었습니다. 포르투 수우 역시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계약되고 있는 걸까요? 이 고속도로가 항만단지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왜 8km도 안 되는 거리가 거의 9천만 헤알이나 들게 되는 걸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일레우스의 새로운 우회도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엔지니어링에서 이미 무엇을 결정했는지 알아보시죠. 그리고 왜 이 도로가 보통 연관되어 있는 항만회랑보다 먼저 완공될 수 있는 걸까요? 북부 우회도로는 일레우스에 위치하게 되며 BA649가 BR415와 만나는 방쿠다 비토리아 지역에서 시작해 BA262와 북부 지역을 향해 이어집니다. 회랑은 이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BA649 방쿠다 비토리아 북부 우회도로, BA262 이과폐와 북부 해안. 국가 도로 시스템은 BR415의 10.8km 지점부터 17km 지점까지 구간을 구분하며 이는 6.2km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설계의 최종 축은 7.6km를 약간 넘습니다. 두 숫자는 같은 공식 문서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행정고시에서는 방법론적 차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측정 오류나 범위 축소로 간주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구간은 계획된 구간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로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로를 확장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툰당다리 근처에 BR415 위에 있는 고가도로입니다. 하지만 남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도로가 8km도 안 되는데 왜 계약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답변은 2번, 이찰공고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2010년부터 이미 바이아주 예산에는 이레우스 순환도로 확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한은 훨씬 더 넓은 범위였고 26k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북부 순환도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3년이 지난 후 주정부 관계자들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방쿠다 비토리아의 BR649 네 번째 다리에서 출발해 이과폐와 북부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였습니다. 2024년 에도 연방기관은 바이아 인프라부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를 자금 이전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본 설계는 2025년 4월에 승인되었습니다. 2026년 7월 에데니치 실시 설계와 공사 실행을 위한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입찰은 새롭게 발표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습니다. 미래의 고속도로는 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주요 물류 회랑을 뒷받침해야 할 포르투스와 철도는 여전히 다른 시간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전에 이 8km도 안 되는 구간에 대해 설계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정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감될 때까지 고속도로는 아직 공사 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전히 전자이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낙찰된 업체도, 계약도, 착공 지시도, 현장 설치도, 물리적 진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단순한 약속 그 이상입니다. 계약은 반통합형 계약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교통인프라청 데니피가 주요 솔루션을 이미 정해두었지만 앞으로 선정될 건설사가 세부 치수, 수량 산출 방식, 간섭사항, 시공 절차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고속도로는 물류 회랑의 다른 구성 요소들보다 기술적으로 가장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서 작업이 진전되었다고 해서 바로 건설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첫 번째 과제가 설계된 노선을 실제로 건설 가능한 도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절개 작업에 앞서 회사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증해야 하며 추가로 지형 측량, 지반 조사, 그리고 지작물 조사를 보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축을 설정하고 전력망, 배관, 건물, 그리고 진입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지역의 규모는 2단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장 대상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45만 제곱미터, 즉 약 45헥타르로 157개의 좌표가 부여된 경계점으로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차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로 플랫폼, 갓길, 절개지, 성토, 비탈면, 배수, 연결부, 구조물 및 도로구역이 포함됩니다. 경계가 정해지고 측량이 완료되면 도로의 기초를 만드는 토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높은 구간에서는 구착기가 절개지를 만듭니다. 낮은 곳에서는 흙을 쌓아다 지고 성토를 형성합니다. 굴착된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반과 폐기를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습한 흙, 유기물이 많은 흙, 강도가 약한 흙은 제거하거나 대체하거나 또는 세석, 석회, 시멘트, 지오그리드, 지오텍스타일 등으로 안정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양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과제는 물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이아 남부 지역은 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며 물은 포장도로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 위에 내리는 빗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부층에 고이지 않도록 막으며 사면의 침식이나 인근 지역의 침수를 일으키지 않도록 물을 유도해야 합니다. 도로의 내구성이 강한 포장이 되어 있더라도 물이 기침이나 노상에 도달하면 포트홀, 치마, 변형 등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번이 준비되고 배수가 설치되면 포장 형성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져진 노상에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보강층, 아랫기층, 기층을 거쳐 최종 포장으로 마무리됩니다. 두께는 토양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의 통행량, 트럭의 비율, 축하중, 강우량, 그리고 설계에서 채택한 수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고문은 구간의 시공 및 포장을 확인하지만 제공된 문서들로는 층의 구성이나 포장재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른바 12UQ의 구체적인 사용은 확정된 정보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공사의 복잡성은 포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는 최소한 BR415위에 위치한 푼당다리 근처의 고가도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우회도로는 이미 기술적으로 노선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버전은 원래 설계도를 실제 집안, 물, 교통, 그리고 현장의 실제 조건들과 대조해 볼 때에야 비로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살펴본 후에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을 위해 지정된 구역은 약 45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공식 축구장 약 63개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모든 면적이 포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역에는 도로의 노반, 절토, 성토, 비탈면, 배수시설, 연결장치, 구조물, 그리고 도로구역이 포함됩니다. 기본 설계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7.6km는 약 105m 길이의 축구장, 73개를 나란히 놓은 것과 같습니다. 도로 규모로 보면 이는 결코 엄청난 연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대규모 토공화, 복잡한 연결 구조를 추가하면 몇 킬로미터만으로도 점차 중요한 토목공사로 변하게 됩니다. 입찰의 최신 금액은 약 8,900만 헤알로, 이는 킬로미터당 약 1,170만 헤알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비교를 위해 파라나주의 아라파티 남부 우회도로는 4.71km, 길이의 고가도로 2개, 로터리 3개, 그리고 1.7km의 추가 차로 구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투자 금액은 약 6,800만 헤알에 달합니다. 이 경우 평균은 약 1,440만 헤알입니다. 예상 공사 기간은 14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향후 계약업체는 실행 설계를 완료하고 팀을 동원하며 부지를 준비하고 토공과 배수 공사를 하고 구조물을 건설하고 포장하고 표지와 노면 표시를 하고 시스템을 개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8km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새 도로에서는 길이만이 어려움의 일부일 뿐입니다. 부조는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접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현장에 닿기 전에 이 프로젝트는 아직 긴 행정 절차를 넘어야 합니다.
콘토로노 노르치의 미래는 기계들과는 먼 곳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요. 14개월의 공사 기간은 입찰 공고가 발표될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공사에 앞서 이 과정은 제안서를 받고 서류를 검토하고 참가업체의 자격을 심사하고 이해 제기를 심사하고 결과를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 명령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완공 시점은 없습니다. 운영이 시작되면 이 연결로 BA649에서 시작된 회랑이 완성될 수 있고 이레오스 북부 지역에 대안을 제공하며 도심 도로의 교통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구아페, 이타카레, 북부 해안으로의 이동을 더 쉽게 해주고 노동자, 서비스, 물류의 이동도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들은 기대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량이 우회하게 될지, 얼마나 시간이 절약될지, 교통체증과 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한 공개된 연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제시된 모순이 다시 등장합니다. 북부 우회도로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일레우스까지 설계된 동서통합철도인 피올 1호선은 계약 및 경제적 재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포르투스는 여전히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자금 조달, 기업 재조직, 그리고 공사 재개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된 프로젝트이지만 각기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민 터미널의 핵심 화물인 철광석은 바이오를 통해 일레우스에 도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 우회도로는 노동자, 서비스, 장비, 도로 화물, 그리고 지역 이동성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젠시아 인프라에 따르면 승인된 자금 지원은 최대 65억 9천만 헤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기금의 승인은 자금이 바로 지급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사업이 재개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포르투스를 북동부 최대 항구라고 부를 때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터미널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도로는 이 회랑을 강화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성과는 일레우스에 꼭 필요한 도로 연결을 완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보통 그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터미널보다 먼저 완공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레우스 남부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기 컨스트럭션 타임에서 다루는 것처럼 긴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